불굴의 맹세.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식은 화랑연병장을 열기와 자부심으로 물들였다. 수많은 생도들 사이에서 한 명이 눈부시게 빛났다. 최윤아 생도였다. 4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차석으로 졸업한 그녀의 어깨에는 반짝이는 소위 계급장이 달렸다. 모두가 그녀의 앞날을 기대했다. 그녀의 아버지 최태훈 대장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서열 2위의 고위 장성이었다. 그러나 졸업식 후 유나는 아버지 앞에서 단호한 결심을 밝혔다. 아버지, 저는 최전방 강원도 철혈부대 특수수색대에 지원하겠습니다. 최태훈 대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철혈부대는 비무장지대 근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험준한 지역을 담당하는 곳이었다. 특수수색대는 그 중에서도 생존율이 낮은 극한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였다. 유나야, 다시 생각해라.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내 재능을 펼칠 기회가 많다. 아버지의 말은 따뜻했지만 유나는 단호했다. 저는 아버지의 후광이 아닌 군인 최윤아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가장 힘든 곳에서 제 능력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 같았다. 최태훈 대장은 딸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다. 요라. 하지만 약속해라. 어떤 일이든 아무리 사소해도 나에게 알려야 한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유나는 단출한 군용 가방 하나를 메고 철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울의 번화한 풍경이 멀어질수록 그녀의 심장은 결의로 뜨거워졌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련과 부조리의 소용돌이로 이어질 것임을. 철혈 부대에 도착한 유나는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를 마셨다. 부대 정문에 새겨진 철혈 부대라는 글자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전입신고는 순조로웠지만 특수수색대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달랐다. 중대장 강민혁 소령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음을 띄었다. 육사 차석? 책상머리 공부로 여기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나? 여긴 전쟁터야, 아가씨. 그의 말투는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가득했다. 유나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신고합니다. 소위 최윤아 철혈부대 특수수색대 소대장으로 전입했습니다. 그러나 강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여군이 특수수색대? 웃기지 마. 하루 버티면 다행이겠군. 첫날부터 유나의 부대 생활은 가시밭길이었다. 강민혁은 그녀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떠넘겼다. 야간 정찰 계획서 작성, 장비 점검, 전술 보고서 작성까지 중대장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그녀에게 전가했다. 이거 전부 내일까지 끝내라. 못하면 짐 싸서 꺼져. 그의 목적은 명백했다. 그녀를 굴복시키고 여군은 무능하다는 자신의 편견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유나는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완성했다. 완벽했지만 강민혁은 서류를 바닥에 내던졌다. 이게 뭐야, 낙서 수준이잖아? 다시 해. 그는 고의로 트집을 잡았다. 중대원들 앞에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이런 소대장이 너희를 이끈다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다 죽는다. 병사들은 침묵했고 동료 장교들은 강민혁의 눈치를 보며 유나를 외면했다. 고립 속에서도 유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소대에 한 명 이준호 하사가 있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성실한 부사관이었다. 어느 날 유나가 야간 훈련 준비로 지쳐 있을 때 이준호가 다가와 말했다. 소대장님, 저희는 믿습니다. 계속 이렇게 버텨주세요. 그 작은 격려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강민혁의 괴롭힘은 점점 악랄해졌다. 그는 훈련 중 유나의 소대에 가장 위험한 코스를 배정하고 불가능한 지시를 내렸다. 30분 내로 고지 점령해 불가능한 명령이었지만 유나는 이를 이겨냈다. 그녀는 육사에서 갈고 닦은 전술 지식과 리더십으로 소대원들을 이끌었고 그들은 당열력을 발휘하며 임무를 완수했다. 병사들은 그녀를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민혁은 이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유나의 성공을 질투하며 더 교묘한 함정을 준비했다. 야간 정찰 훈련에서 그는 유나의 소대에 잘못된 좌표를 전달했다. 그녀의 소대는 폐쇄된 훈련 구역으로 유도되었다.
그곳은 낡은 철조망과 깊은 함정으로 가득한 위험지대였다. 어둠 속에서 병사 한 명이 함정에 빠져 다리가 부러졌다. 유나는 즉시 무전을 시도했지만 강민혁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하사,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내가 본부로 가서 지원을 요청할게. 유나는 홀로 눈 덮인 산을 넘어 통신 가능한 지점으로 향했다. 폭한 속에서 그녀는 한계에 부딪혔다. 발이 얼어붙고 손이 굳었지만 부하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마침내 무전이 연결되었지만 강민혁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뭐야, 아직도 거기서 뭐해? 당장 복귀해. 그는 부상자 상황을 무시하고 책임을 윤에게 떠넘기려 했다. 윤아는 분노를 삼키며 본부로 돌아갔다. 대대장에게 보고했지만 강민혁은 교묘히 책임을 회피했다. 소희가 지시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의 거짓말에 대대장은 윤아를 질책했다. 신임 장교가 벌써 문제를 일으키다니 실망이군. 강민혁의 괴롭힘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치달았다. 그는 윤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중대 회식 자리에서 그는 윤아 옆에 앉아 술을 강권했다. 육사 차석이면 술도 잘 마시겠지? 원샷. 윤아가 거절하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 술을 거절해? 여기가 장난인 줄 알아? 그의 손이 윤아의 어깨를 스쳤다. 그녀는 단호히 손을 뿌리쳤다. 중대장님, 부적절한 행동은 삼가주십시오. 그 순간 회식 자리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민혁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부대에서 내 말은 법이야. 그의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었다. 그는 유나를 사무실로 불러내 추악한 제안을 했다. 주말에 시내에서 밥이나 먹자. 내가 편하게 해줄게. 그의 말투는 명령이었다. 유나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네가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 거지? 백이 있나? 말해봐. 네 백이 누군데? 유나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그녀는 아버지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왔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강민혁은 그녀의 당당함을 백 때문이라고 모욕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저는 제 능력으로 여기 왔습니다. 중대장님의 부당한 행동은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강민혁은 이성을 잃었다. 뭐, 감히 나에게 설교해?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나 말해봐. 네 아버지가 뭐 하는 놈이길래 이렇게 기어오르지? 그의 말은 유나의 신념을 정면으로 짓밟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유나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대대 주임원색의 강민혁의 부당 행위를 보고했지만 그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강소령이 좀 거칠 뿐 부대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대대장도 비슷했다. 신임 장교가 벌써 불만을 제기하다니 조직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시스템은 유나를 외면했다. 그녀의 호소는 개인적인 불만으로 치부되었고 그녀는 부대 내에서 문제 인물로 낙인 찍혔다. 강민혁은 이를 즐겼다. 그는 유나를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여기저기 고자질해 해봤자 소용없어. 이 부대에서 내가 왕이야. 유나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믿었던 군의 정의는 힘 앞에서 무너졌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소대원들, 특히 이준호 하사는 그녀를 묵묵히 지지했다. 소대장님, 저희는 압니다. 계속 싸워주세요.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다. 유나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소대원들을 위해 버텼다. 그러나 강민혁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혹한기 훈련에서 최악의 함정을 준비했다. 훈련 장소는 철원에서도 가장 춥고 위험한 검은 늑대 계곡이었다. 유나의 소대는 단독으로 야간 매복 임무를 배정받았다. 고립된 환경, 영하 25도의 추위, 그리고 강민혁의 악에 모든 조건이 그녀를 파괴하려 했다. 훈련 첫날, 유나의 소대는 눈 덮인 계곡에 도착했다. 칼바람이 뼈를 파고들었고 통신은 끊겼다. 강민혁은 의도적으로 무전을 차단했다. 소대원들은 추위와 피로로 지쳐갔다.
유나는 그들을 격려하며 천을 유지하도록 독려했다. 조금만 더 버텨.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다른 전우들이 안전하다. 둘째 날, 강민혁에 무전이 들어왔다. 지금 즉시 계곡 반대편 절벽으로 이동해 새로운 매복지를 구축하라. 20분 내로 완료해. 불가능한 명령이었다. 절벽은 얼음과 눈으로 덮인 자살 코스였다. 이준호 하사가 항의했다. 소대장님,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결단을 내렸다. 명령은 따르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내가 먼저 루트를 확보한다. 그녀는 로프를 묶고 절벽을 올랐다. 혹한 속에서 손이 얼어붙고 발이 미끄러졌다. 중턱에 도달했을 때 눈 덮인 바위가 무너지며 작은 눈사태가 일어났다. 뒤따르던 병사 한 명이 미끄러지며 추락했다. 다행히 로프가 그를 잡았지만 그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유나는 즉시 무전을 시도했다. 중대장님, 부상자 발생, 긴급 후송 요청합니다. 그러나 강민혁은 침묵했다. 유나는 소대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홀로 통신 가능한 지점으로 향했다. 그녀는 얼어붙은 능선을 넘어 마침내 무전을 연결했다. 하지만 강민혁의 대답은 냉혹했다. 부상자? 네 잘못이지. 보고서에 그렇게 올라갈 거야. 그는 사고의 책임을 윤에게 전가하려 했다. 훈련은 중단되었지만 강민혁은 윤나를 더욱 압박했다. 그는 그녀를 대피소로 불러냈다. 이소희, 내가 기회를 줄게. 나한테 잘 보이면 이 사고 내가 덮어줄 수도 있어. 그의 손이 유나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중대장님, 제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강민혁은 이성을 잃었다. 감히 내 손을 뿌리쳐. 네가 뭘 믿고 이래?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이준호 하사가 대피소에 들어섰다. 중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그의 등장에 강민혁은 황급히 물러섰다. 아무것도 아냐. 복귀해. 그러나 이준호는 상황을 직감했다. 그날 밤 유나는 관사에서 무너졌다. 그녀의 신념, 꿈,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듯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어떤 일이든 내게 알려야 한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아버지, 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민혁의 괴롭힘, 성희롱, 함정까지. 최태훈 대장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유나야, 넌 충분히 잘 버텼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다음 날 철혈 부대의 합참 감찰팀이 도착했다. 감찰실장 김도연 대령은 군내 비리 척결의 전설이었다. 그는 부대원들의 증언을 모았고 강민혁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쳤다. 횡령, 폭행, 성희롱, 훈련 주자까지 그의 비리는 끝없이 드러났다. 이준호 하사를 비롯한 소대원들은 유나를 위해 증언했다. 소대장님은 저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중대장님이 문제입니다. 연병장에서 강민혁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그의 외침은 허공을 맴돌았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정의가 살아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사건 후 유나는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신체적 상처는 적었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깊었다. 그녀는 죄책감과 자괴감에 시달렸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유나야, 넌 실패한 게 아니다. 네가 싸운 건 군의 부조리였다. 넌 내 딸이기 전에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군인이다. 그의 말은 그녀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유나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육군훈련소의 교관으로 발령받았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병들에게 진정한 군인의 자세를 가르치기로 했다. 첫 강의 날, 그녀는 수백 명의 신병 앞에 섰다. 여러분, 저는 교과서 이론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철혈 부대에서의 시련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부조리와의 싸움, 동료를 지키기 위한 결단, 그리고 정의를 되찾은 과정을. 신병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몰입했다. 진정한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평가받습니다. 동료를 가족처럼 지키세요.
강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몇 년 후 유나는 중위로 진급했고 육군 훈련소에서 전설적인 교관이 되었다. 그녀의 강의는 필수 코스가 되었고 그녀를 통해 배운 신병들은 전국 부대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그들은 부하를 존중하고 소통과 신뢰로 부대를 이끌었다. 군내 사고와 비리가 줄었고 사람들은 이를 유나 효과라 불렀다. 어느 날 유나의 사무실로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철혈 부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예비역 병장이었다. 소희님, 저는 그때 방관했던 비겁한 병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강의를 듣고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제 영웅입니다. 유나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군의 미래를 바꾸는 불굴의 맹세였다. 그녀의 이름은 철혈의 맹세로 영원히 기록되었다.